흔히 미국의 역사는 곧 확장의 역사라고들 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 이야기가 정말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영토 확장이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도발적인 가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마치 우리가 집을 사듯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냥 황당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들이 최근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현대판 국가 쇼핑 목록에는 과연 뭐가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쇼핑 리스트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이에요. 첫째, 미래 기술의 쌀이라고 불리는 히토류, 그리고 새로운 바닷길인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린랜드를 노리고 있죠. 둘째,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소스에 따르면 이 그린랜드 매입 아이디어는 2026년 1월쯤에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꽤 구체적이에요. 그만큼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거죠. 물론 상대방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주권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죠. 뭔가를 사려는 야망과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담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자, 이제 시점을 현재에서 과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의 원조격인 청사진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죠. 미국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간 것 같아요. 19세기 내내 정말 쉴 틈 없이 영토를 넓혔습니다.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인 걸 시작으로 스페인한테서 플로리다를 얻고 멕시코랑 전쟁에서 서부의 광활한 땅을 차지했죠. 심지어 저 북쪽 러시아로부터는 알래스카를 사들이고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까지 합병하면서 대륙을 넘어 제국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바로 그 가격입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로부터 단돈 1,500만 달러에 사들인 루이지아나 땅. 이 거래 하나로 당시 미국 영토가 순식간에 2배로 커졌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알래스카는 더 기가 막힙니다. 고작 720만 달러. 당시에는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왜 사냐면서 수어대의 바보짓이라고 엄청나게 비난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금이랑 석유가 터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이 확장 과정을 쭉 보면요, 미국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전략을 썼어요. 크게 4가지 도구를 사용한 셈인데, 루이지애나처럼 돈으로 사는 매입이 있었고, 플로리다처럼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조약으로 얻어내는 한량도 있었죠. 그리고 필요하면 전쟁을 해서 그냥 빼앗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나 하와이처럼 아예 독립적인 세력을 통째로 흡수하는 병합 방식까지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쓴 겁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맥락이 과연 오늘날의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좀 낭만적인 명분이 있었어요. 이건 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영토를 넓히는 거다,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노골적입니다. 바로 자원민족주의라는 건데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석유나 히토류 같은 핵심 자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자원민족주의,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영토 안에 있는 자원을 통제하고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국제법 같은 것보다 우리 국가의 실리가 먼저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과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체포한다, 이런 시나리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1989년에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해서 독재자 노리에가를 체포했던 그 역사를 그대로 떠올리게 하거든요. 과거의 패턴이 새로운 명분 아래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모든 흠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파장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과거의 영토 확장은 국제법도 좀 애매하고 인구도 별로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 이런 시도를 한다면 핵심 동맹과의 관계는 박살나고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리스크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동맹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정학적인 긴장을 높이고 힘의 논리가 국제규범을 이기는 아주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미국이 세계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파트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포식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한 강대국이 힘으로 영토를 사거나 점령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국제 질서라는 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